나는 처음부터 그 집안에서 환영받지 못했음을 알고 있었어요.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던 날, 그 자리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손바닥에 땀이 맺힌 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아버지,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남편은 최대한 떨림을 숨기려 했지만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도 집안의 가장은 남자다. 네가 얼마나 안 사람 노릇을 잘하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그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저를 향한 날선 경고였습니다. 그 순간 축복받으러 온 자리가 아니라 심판대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식 날은 더더욱 잊을 수 없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예식장 중앙을 걸어가는데 제 두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이 섞인 눈물이었죠. 예식장의 화려한 꽃 장식과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도 제 귀에는 뒷자리에서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는 지인들에게 제 외모를 흉보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고 그 말은 결국 제 친정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지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축복의 자리는 모욕으로 얼룩졌고 저는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도 시아버지는 저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왜 너희 마음대로 하냐? 손주를 낳아야 내가 허락하는 거다. 저는 멍하니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결혼인데 왜 제 인생이 허락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느껴지는 건 가족의 따뜻함이 아니라 통제와 억압뿐이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입원했을 때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병간호에 전념했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링거주를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걱정스레 제게 물었습니다. 얘야, 밥은 먹었니? 저는 괜찮은 척, 씩씩한 척 하려 했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먹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저를 꿰뚫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다 죽어가는데 밥이 넘어가냐? 그 순간 제 가슴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새 병실을 지키며 눈물 삼킨 건 제가 아니었던가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눈에는 저는 그저 무정한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입원 기간이 길어지자 저는 회사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 오전만이라도 시어머니께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며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시아버지가 전화를 빼앗아 들더니 단칼에 잘라 말했습니다. 어디 시부모를 부려먹냐? 그의 목소리는 마치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손에 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마음속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뒤엉켰지만 남편이 알면 더 상처받을까 봐 그저 꾹 참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누이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아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힘들죠? 다 알아요.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동네 싸움꾼이에요. 엄마도 저도 너무 고생했어요. 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누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상인들과도 싸워서 머리를 깎으러 갈 때도 동네 이발소는 못 가요. 옆 동네 아니 그 옆 동네까지 가야 해요. 나도 아버지가 싫어서 일찍 결혼해 집을 나왔어요. 언니, 차라리 애 없을 때 이혼하는 게 나아요. 그 말은 칼날 같았지만 동시에 위로 같았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만 미움받는 게 아니구나. 하지만 이 가정에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더 버텨야 하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식당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 잠시 마음이 놓였던 순간 불현듯 시아버지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듯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젓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지며 떨어졌고 저는 급히 자리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아버지의 눈에 제가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회사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걸친 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어디서 바람을 피우냐? 같이 밥 먹던 남자 데려와라.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고 제 시선을 피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 둘 당장 이혼시켜서 우리 아들 세장가 보낼 거다. 그 순간 저는 번개에 맞은 듯 전신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인생이 누군가의 입에서, 그것도 시아버지의 입에서 그렇게 쉽게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제 손을 잡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연결했고 제가 불륜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난 절대 못한다. 차라리 연 끊고 살면 살았지 사과는 못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자정 시아버지의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남편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차단해. 더 이상 받을 필요 없어. 그러나 저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른이기에 아버지이기에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저 받지 않고 무시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새벽 2시 차갑게 울리는 알림음과 함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낯선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길 가다가 벼락 맞아라. 여자 잘못 들여서 폐가 망신하게 생겼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심장은 쥐어뜯기듯 아팠고 온몸은 떨렸습니다. 어둠 속 휴대폰 불빛에 새겨진 그 문장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막말은 단순한 심술이나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폭력이었고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독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제 가정, 제 미래를 모두 무너뜨리려는 공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했듯이 이것은 가정폭력이자 충분한 이혼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왜 제가 무너져야 합니까? 제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왜 제 삶이 벼락처럼 내려쳐야 합니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만이 끝없이 제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